안녕하세요.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석준 네오 신부입니다. 요즘 청년들에게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지출 챌린지라고 합니다. 무지출 챌린지란 가성비 소비를 넘어 극단적으로 소비를 하지 않는 소비 단식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무지출 챌린지가 청년들 사이에 가볍게 지나가는 유행의 하나일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청년들 사이에서는 하루 3끼는 사치, 2끼는 과식, 1끼는 일상이라는 자주 섞인 표현이 낯설지 않다는 것만으로도 무지출 챌린지가 단순히 재미나 유행이 아닌 지금 우리 청년들의 삶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팍팍하고 힘든지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1인 가구 청년들을 위하여 주말마다 따뜻한 밥상을 차리고 있는 청년 공감 모락모락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대교 생명위원회와 가톨릭 평화방송이 공동 제작합니다. 첫 곡 듣겠습니다. 아이유가 부릅니다. 마음을 드려요. 주말엔 외식. 요즘은 이 말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치솟는 고물가가 외식비 부담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특히 1인 청년 가구의 경우엔 외식비뿐만 아니라 식재료비가 부담스러워 혼자 먹는 주말밥은 더 부실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주말마다 주머니 가벼운 1인 가구 청년들에게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고 있는 청년 공감 모락모락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청년 공감 모락모락 공간지기 신광식 알로시오 대표님과 김옥희 아가다 매니저, 남희정 루치아 팀장 세 분이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분께 본인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공감 모락모락의 공간지기를 맡고 있는 신광식 알로이쇼입니다. 네. 저희들이 특별히 대표를 공간지기라고 하는 것은 등대지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청년들을 위한 이 소중한 공간을 계속해서 지켜가겠다라는 역할이고 여기서 활동하는 모든 분들을 좀 밑에서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CLC 회원이면서 공간 지금 모락모락에서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는 김옥희 아가다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개소할 때는 처음에 저는 설거지하고 뭐 찌개 끓이고 하는 거 하다가 올해부터 매니저로 승진하셨군요. 승진하셨습니다. 또 한 분의 네, 저는 청년공감 모락모락에 청년들이 많이 와요. 네. 그래서 이 청년들한테 또 모락모락 외에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될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요리를 가르쳐주면 좋겠다. 그래서 요리를 가르쳐주는 집밥 클래스라는 그런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그거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 남희정입니다. 네. 승진하신 건 아니죠? 네. 그럼 여기는 승진하신 분 한 분과 대표님과 팀장을 애덕죠 맡고 있는 약간 간부급들만 계십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중에 이제 김옥희 자매님이 얘기하는 CLC 회원이라고 했어요. 네. CLC 회원이 뭔가요? 크리스찬 라이프 커뮤니티인데요. 네네네. 네. 그럼 세 분 다 CLC 회원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CLC 회원이 사실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 건 쉽지 않을 텐데 왜 이걸 하시는 거죠? 저희 한국 CLC가 이제 시작에서부터 저희가 조그마한 공동체를 이뤄서 네네. 매주 단위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한 주간의 생활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돌아보는 또 생활을 나눠가는 시간과 더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저희들의 달란트라든가 저희들의 시간들을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는 것을 네. 시작에서부터 항상 의식해왔고 또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활동의 일환으로 지금 이것까지. 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사실 모락모락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락모락하면 이제 이게 우리가 딱 느낌상 연기가 모락모락 이런 표현들. 그래서 지금은 뭐 거의 불가능한 거긴 한데 옛날에 정말로 한 동화책에 이런 거잖아요. 저 집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아는 거는. 김이 모락모락 오면서 밥을 짓는구나라고 이런 상상을 네, 하게 맞아요. 되는 그 공간 그런 표현 쓸 때 모락모락을 하는데 모락모락의 공간이 어떤 의미인지 또 네, 맞아요. 그 뜻이 맞습니까? 근데? 네, 모락모락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런 모락모락하고 또 생각이 모락모락 난다는 말도 있어요. 네네. 근데 더불어서
그 모락모락은 생명들이 고르게 잘 자란다는 그런 깊은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모락모락이 모든 청년들의 그 생명과 꿈이 고르게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모락모락으로 했습니다. 청년들이 모락모락. 네. 요새는 차라리 그 모락모락의 표현이 약간의 굴뚝에서 썼던 표현을 한다면 따뜻한 밥에서의 그 김이 올랐을 그쵸, 때 밥할 모락모락해서 저게 맛있어 보인다라는 네. 표현할 때 좀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음식이 되게 맛있게 네. 실제로도 맛있어요. 굉장히 맛있다는 표현에 목에 힘을 주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보죠. 뭐 주십니까? 저희는 김치찌개고요. 네. 반찬은 이제 콩나물 반찬은 항상 기본이고 네. 또 이제 계절 반찬을 한 가지씩 더 준비를 해요. 지금은 무슨 계절 반찬을 뭐 줍니까? 요새는 지난주에는 어묵을 했는데 어묵이 계절 네. 반찬은 아닌데. 감자 볶아드리고 볶음이요. 근데 어묵 너무 볶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아. 좋아하시는 걸로 그냥 해드려요. 갑자기 계절 반찬이라 표현해서 좋아하는 걸 해주는 대로 말로 아, 바뀌었습니다. 계절 반찬은 피클 많이 해요. 피클도 계절입니까? 네, 그렇죠. 어. 그때 나는 양배추가 많으면 양배추 피클, 아. 또 무로 무 피클, 오이 피클 그런 것이 이렇게 조금 그 김치찌개하고 반찬 할 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피클 종류만 거의 한 10여 그렇죠. 종 정도 되는 그러니까 것 우리 같습니다. 보통 피클 하면 그 오이만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 뭐 식초가 넣는 거니까 양배추 뭐 당당 아주 다양하긴 네, 하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른 거 비해서 막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것보다는 피클이 좀 간단하긴 하겠네요, 만들 때. 그렇죠. 간단하기도 하고 음. 또 저희가 이렇게 사과를 이렇게 거의 정기적으로 기부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과를 받을 때는 샐러드를 하면 또 인기가 좋아요. 일단은 갑자기 피클하다가 사과하니까 네. 비용이 좀 굉장히 올라가는 느낌도 네, 있긴 좀 하는데 올라갔죠. 김치찌개 하면 사실 요즘 이렇게 청년들 얘기했을 때 여러 많이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청년밥상 문간. 네, 네. 근데 문간도 하필이면 김치찌개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 김치찌개하고 문간 김치찌개하고 차이가 있다면? 실제로 저희가 이문수 신부님한테 그 모든 노하우와 방법과 뭐 이렇게 음식 재료 네. 어디서 사야 되는지부터 다 전수를 받았습니다. 전수를 해준 게 아니라 전수를 받았다고요? 네. 왜냐면 제가 이문수 심님하고 얘기하고 나서 나중에 여러분하고 얘기해 보니까 이문수 심님한테 김치찌개를 가르쳤다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내가 가르쳤다. 저쪽에서 내가 가르쳤다 말하면서 제가 차마 내가 이문수 심님한테 누구한테 배우셨어라고 물어보기가 정말로 미안했는데 여기는 이제 또 나는 여기서 가르쳤다 줄 알았는데 저희가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직접 거기도 보면 기본을 좀 해서 그 나오는데 이게 끓여 먹는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럼 여기도 끓여 먹는 시스템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약간 뭐 이렇게 그 추가 메뉴가 가능하더라고요. 네. 여기도 그렇습니까? 네, 저희도 햄 추가 있고 두부 추가, 고기 추가, 라면사리. 라면사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는 문과하고 비슷한 시스템이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말 표현이 참 어렵고 정말로 두려운 얘기긴 한데 어느 쪽이 더 맛있는 것 같습니까? 신부님도 오셨을 때 저희 거가 더 맛있다고 해주셨어요. 이거는 그냥 열심히 하라고 일하라고 그 용기 붙어두기 위해서 준 얘기는 아니었을까? 근데 자부합니다.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나는 문간보다 더 맛있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그 청출어람이라고 그러죠. 가르쳐 준 사람보다 제자들이 더 낫다는. 그러시군요. 그러면 여기도 가격이 3,000원? 네. 근데 위치가 금천구입니다. 시흥동.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거의 밑에 쪽으로는 거의 끝에. 거기에 굳이 차리신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이제 시작하게 된 동기를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네네. 원래 이제 2007년, 17년 전부터 네네. 저희가 아동들을 위한 지역아동센터부터 활동을 시작했어요. 중고학생들. 저희 이제 한국CLC가 이렇게 발기를 해서 네. 선의를 가진 분들하고 같이 뜻을 모아서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힘이라는 것을 함께 만들었고, 네. 거기에서 이제 아동센터부터 시작했는데 이 친구들이 청소년이 되고 이제 성인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금천구가 서울에서는 가장 제일
변두리에 있는 그렇죠. 네, 그런 네. 곳이기도 하고 또 취약계층들이 좀 상대적으로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청소년이 돼서 다시 이제 성인으로 청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공간에 대한 그런 요청들이 좀 많이 있어서 시작을 하게 된 게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시흥하면 여러분들이 잘 딱 떠오르지 않지만 구로 단지, 요새는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라는 표현에서 거기 때가 이제 그 좀 젊은 직장인들이 좀 제일 많은 되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지금 보니까 약간 타겟층이 점점 나이가 올라가는 건데 그 아이들과 같이 성장하는 느낌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아이들만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청소년일 때는 청소년 걔네들의 관심이 없고 얘네들이 이제 청년이 되니까 걔네들한테 관심. 그러니까 그냥 다양하게 하기보다는 딱 그 나이대를 계속 쫓아가는 느낌? 근데 혹시 그럴 이유가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동반이라는 또 개념이 하나가 네, 있고 네, 네. 또 하나는 요즘 청년들이 느끼는 어떤 삶에 있다 어려움들이 저희 세대가 자랄 때하고는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저희 때는 여러 가지 또 미래에 대한 계획도 있고 꿈도 있고 있는데 한국 사회가 이제 어느 정도 고성장을 이루어가면서 상대적으로 고민들도 많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들도 많고 오히려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식당을 운영해 보면서 만나는 것이 지방에서 올라오는 상경하는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좀 느끼거든요. 네. 그리고 이 금천구라고 하는 지역이 특별히 보면 굉장히 주거 여건이 낮은 가격에도 교통이 좋고 청년들이 자리 잡기에는 굉장히 그래서 1인 가구 청년들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4평에서 한 6평 정도 되는 조그만 원룸 형태에서 네. 거주하는 청년들이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한 14,000가구 가까이 1인 가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청년들이 어떻게 이런 청년들에게 좀 응원을 할 수 있을까? 네. 또 이런저런 또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그런 어려움들을 또 용기 있게 헤쳐갈 수 있게 네. 기성세대로서 이렇게 좀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저희들 안에서 논의를 하다가 밥을 통한 응원이 이 친구들이 가장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것이 좀 동기가 좀 컸었고 네. 저희들이 이걸 준비하는 시점에서는 또 음식값이 신부님 아시겠지만 너무 많이 올라서 보통 6, 7천 원 정도 하던 네네. 찌개나 이런 것들이 지금 9천 원, 10,000원 하니까 너무 부담이 큰 거예요. 그래서 네네. 이 김치찌개를 통해서 먼저 응원해보고 이런 만남의 자리를 한번 좀 가져보자라는 것이 저희들 출발의 또 동기이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이게 누가 관심을 가지고 그 변화를 읽는다는 것 자체가 벌써 관심 그 뭔가 딱 함께 한다는 의미이긴 하는데 좀 어떻게 보게 되면 행복한 거일 수 있으면서도 또 불행한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이유가 누가 나 관심 갖는 건 되게 행복하지만 뭔가 그것이 변화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행하다? 계속 우리를 신경 쓸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도 같이 좀 들 것 같긴 해요. 좀 이게 세대를 옮겨간다고 한다, 다른 세대로 넘어간다고 그런다면 그래도 뭔가 좀 해결이 됐으니까 좀 다른 걸 보고 하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청년공간 모락모락은 주말에만 연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주말에만 엽니까? 청년들의 이제 식사 여건에서 보면 주말 같은 경우가 제일 좀 열악하다라고 하는 거가 저희들이 좀 조사가 좀 됐었었고 네. 주로 주중에는 그래도 이런 저 회사의 구내 식당이라든가 뭐 같이 이렇게 먹을 동료들이 있다거나 하는데 주말 같은 경우는 거의 건너뛰거나 간편식이나 이렇게 편의점에서 식사로 해결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고 저희들이 만난 청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말에는 요즘에는 잘 취사를 잘 안 하잖아요. 그런 그렇죠. 전반적인 많이 그렇긴 분위기고 하죠. 일반 가정들도 요즘에는 취사를 해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간편식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는데 한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계속 이렇게 간편식만 먹어서는 내 몸이 상해가는 걸 느낀다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저렴하면서도 건강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좀 밥정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힘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저희들이 시작하게 된 중요한 동기 중에 또 하나였습니다. 사실 그 주말이라는 게 참 해방도 있고 하긴 하지만 또 이게 약간 이 얘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애들이 그 옛날 광고 중에 하나가 애들이 학교에 있을 때가 더 방학 때보다 학교에 있을 때가 더 잘 먹는다. 왜냐면 방학 때가 되면 그 챙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힘들어한다라는 그
좀 그것도 좀 광고 좀 된 광고가 그렇죠. 그 아이들이 올라간 거긴 한데 사실 이게 참 뭐라 그럴까 더 좋고 편하고 좀 기쁠 수 있는 날. 그래서 아까 말했던 방학 안 그러면 이제 주말 이것이 도리어 자기들한테 취약적인 부분이 된다는 것 자체가 과연 이들한테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주말이어서 좋지 방학이어서 좋지라는 의미가 아니요 저희는 더 굶어요 더 맞아요. 힘들어요 이렇게 나오면 참 이게 어디가 행복하냐라는 그 질문을 도리어 할 수밖에 없는 네. 애들은 거기 오면 기뻐하겠습니다. 거기 오는 친구들은 네, 엄청 좋아합니다. 엄청. 네. 근데 자매님이 얘기하시기에는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 지금 방금 전에 좋아한다고 얘기하신 분이 그 쿠킹 클래스 하시는 자매님 얘기하셨는데 집에서 잘 요리를 안 하는데 쿠킹 클래스 왜 합니까? 요리를 집에서 잘 안 하는 이유가 네. 뭐 도구나 이런 주방 시설 이런 것들이 그렇죠. 없어서도 그렇지만 네네네. 요리하는 방법을 너무나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는 집에서 일상적으로 집밥을 해 먹었기 때문에 굳이 배우지 않아도 다 알 수가 있었는데 어깨 넘어. 네, 요즘 청년들 아이들은 전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접하지 않고 자라서 정말 30대가 넘은 분도 제가 요리를 가르쳐 보면 저한테 물어봐요. 쌀을 어떻게 씻냐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해 먹고 싶어도 해 드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좀 알려주는 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 사실 이 얘기 들으면서 이제 몇 가지 질문인데 첫 번째가 이 집밥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게 과연 집밥이 뭘까? 집에서 먹는 밥을 집밥으로 하는 것이냐? 그래서 어느 집 보니까 밥은 햇반에다가 그다음에 뭐 국이나 이런 거는 뭐냐면 밀키트 사서 먹고. 그렇죠, 많이 그러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집밥이라고 한다면 자미님 생각으로는 정의를 한다면. 저는 집밥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시중에서 그 가공식품이 아닌 자연 재료로 그래도 이렇게 만들어 먹는 것들을 집밥이라고 정의를 하고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사실 그게 쉽지가 않은 게 그렇죠. 첫 번째는 음식물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먹어서 남는 게 아니라 그 야채 정리하고 뭐 정리하고 하면 그 쓰레기 자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독일에서 그 있을 때 혼자서 밥을 해 먹어 보니까 밥하고 뭐 반찬하고 국하고 좀 하면 한 그것만 해도 한 40분 정도 하는데 밥 먹는 건 5분, 설거지 30분 이랬는데 맨날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이상하게 한국이 맞아요.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야채 먹으려면 뭐 따고 뭐 하고 하면 그 자체가 이제 한아름이 나오니까 사실 그런 것들은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겨서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 그걸 해 먹기 위한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좀 하기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은 요리하는 거를 더 주저하고 그렇죠. 기하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그렇지만 그렇죠. 이제 전체 환경이나 건강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네. 예전에 우리가 살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았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지금은 그 생각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라는 고민이 또 생기는 거예요. 환경과 건강 때문에. 그래서 저도 20년 동안 그 먹거리 운동, 환경 운동을 하면서 가장 요즘에 걱정이 되는 게 어린이들하고 청년들의 건강인 거예요.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사 먹고 나가서 외식을 하는 거가 편하고 정말 신부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음식 쓰레기도 안 나가고 너무나 좋은데 또 건강은 많이 나빠지고 있는 거가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어떤 인식을 이제 이 시점에서 바꿔줘야 되지 않은가. 그래서 이 부분들을 그렇게 뭐 음식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어렵고 이런 것들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누군가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전화나 TV는 없어도 사는데 이 먹을거리는 생명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하다. 근데 그 중요함을 우리가 잊고 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각인시키고 의식하게 해야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해서 뭐가 더 소중한지.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기본을 불편한데 네. 이것이 더 우리가 소중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데 네. 불편한 거 있으니까 안 한다라고 그쵸. 되니까 어쩌면 그 불편함이 어떤 당연함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본주의 논리에 저희가 그냥 이렇게 스며드는 건데 그거를 지금 이 시점에선 잘 살펴보고 그걸 거슬러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길러주는 거가 실은 지파 클래스에서 하는 역할이거든요. 여기서 또 질문이 또 있습니다. 요새는 뭐 엄마 맛도 그 어느 엄마 맛이 다 똑같아진다는 네. 표현을 쓰면서 이제 음식 그 유튜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음식 만드는 거. 그렇고 그렇게 배우는 사람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는 거는 너무 그 청년이 직무유기 그러니까 귀찮은데 그런 건 아닐까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찾아보- 사회가 네, 그 아. 먹거리, 그러니까 그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같은 그 기존의 어른들도 먹거리를 만들어 먹는 거를 되게 귀찮아하고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네. 그냥 이렇게 흘려 보내는 그런 결론상 문제인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몇 가지 질문 던졌는데 그 안에서의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말씀 들어보면 애당초에 관심이 없어서 네. 찾아보거나 뭐 이런 것도 귀찮아하거나 이런 것들에 있던 청년이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것만 해도 벌써 뭔가 관심이나 생각이나 그쵸. 뭔가 변화가 됐다는 그런 식으로 보면 될까요? 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10대는 잘 모르는데 20 한 중반쯤 되면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청년들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내가 몸이 좀 이상해지는 것 그러니까 같다. 가공식품을 너무 많이 먹은 것 같다. 그러면서 요리하는 거에 조금 관심을 가지려고 그러니까. 하는 그런 시점에 저희가 와 있는 것 같아요. 요새 제가 보니까 옛날에는 이 설문조사를 청년들 하게 되면 뭐 돈 번다 뭐 이런 것들이 1, 2위를 했는데 요새 1위는 아니었던 거 2위 그 정도 3위 정도가 건강이 들어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왜?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인식하고 있다 보니까 네, 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시점에서 이 노래가 딱 어울린 것 같습니다. 아이브가 부릅니다. I am.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엔 청년공간 모락모락의 신광식 대표, 김옥희 매니저, 남인정 팀장 세 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실 좀 이게 제 생각으로는 아까의 자매님 얘기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은 청년들이 처음에는 대충 살았다는 말 표현이 좀 미안한 얘기긴 하지만 대충 살다가 자기가 지금 뭘 먹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이제 인식하면서 네네네. 뭔가 이제 변화를 찾을 때에 딱 그 시점에 그래 내가 좀 그래도 뭘 해야지라는 느낌을 찾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물어보시고 근데 이제 그 청년공간 모락모락이 이제 1년 정도 지금 영업한 지 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1년 3개월 3개월 정도. 그렇다면 그 중에서 있으시면서 이제 주말에 뭐 있으니까 따지고 보게 되면 뭐 한 100일 정도 일을 100일 3주니까 뭐 60일 정도 120일 정도 일하시는 건데 그 1년. 그러니까 뭐 토요일로만 하시니까 예. 그렇다면 거기서 좀 기억에 남는 청년들이 있을까요? 네, 있죠. 저는 와서 청년들이 보면은 유난히 밥을 막 2번, 3번 이렇게 먹는 청년들한테 눈길이 가더라고요. 근데 또 남자 청년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겠다 하는데 이거 여리여리한 여자 편견입니다. 청년도 많이 먹어요. 그러면 저는 마음으로 봤을 때 저게 혹시 오늘 하루 식사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도 돼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조용하게 소심하게 왔던 그 사람이 단골이 되고 또 저희하고 또 얘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은 정말 갑자기 손님이 너무 많이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이 오더니 자기가 설거지를 도와주겠다고. 그러면서 정말 우리하고 식구가 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밥 먹는다의 그 식구의 개념으로. 네네. 그리고
저희가 뭐 이렇게 혹시 청년들 의견을 묻거나 뭐 이런 거를 해도 너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고 그러다가 또 그분이 그 자원봉사로 아예 정식으로 해서 자원봉사도 또 하게 됐어요. 자기가 와서 먹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자원봉사도 자원봉사도 하고. 근데 또 그런 비슷한 또래의 두 여자분이 그 자원봉사도 하고 하다 보니까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두 분 때문에 모락모락 친구라는 단어가 생긴 거 아니냐 이러면서 우리가 또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이 처음에 정말 되게 이렇게 조용하게 왔다가 정말 자원봉사까지 하고 정말 우리하고 그렇게 식구가 되는 과정을 보면 저한테도 감동이에요. 무언가 이게 이 말 표현이 그러니까 도움을 받으러 왔다가 도움을 주는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그 안에서 또 자기의 또 의미를 찾아가는 네, 네.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여기도 똑같이 3,000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하면 돈도 올라가고 네. 식당 운영이 가능합니까? 저희가 이게 영리적인 목적을 하는 것은 분명히 그렇죠, 아니고 그렇죠. 예, 청년들을 이제 환대하고자 하는 그런 것인데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크게 이제 세 파트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네, 네. 이걸 운영해 보면 재료비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인건비가 있고 월세라든가 이런 그렇죠, 운영비가 그렇죠.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재료비는 청년들이 부담하게 하는 걸로 하자. 그 3,000원의 네,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자원봉사를 통해서 해결하고 오케이. 그다음에 운영비는 후원자들, 후원자들. 예, 후원들을 통해서 지금 근근히 그래도 이제 1년 3개월째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말 표현에서 근근이라는 표현이 벌써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약간 느낌에 3,000원은 얘네들 재료비고요. 인건비는 저희가 자원봉사예요. 근데 유지비는 후원이 나오신 김에 말씀하시면 후원은 어떤 분이 보통 하십니까?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자원봉사자들도 넓게 보면 후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자기 인적인 거를 내놓으면서 하는 그럼요. 거니까. 그래서 자원봉사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런 저희들이 많이 참 감동하는 게 그런 물품 후원해 주시는 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월에서 사과 농사를 지시는 자매님이 네네네. 계시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늘 사과를 손수 이제 유기농으로 기르신 거를 청년들을 위해서 후식으로 냈으면 네네. 좋겠다고 해서 늘 보내주셔. 어제도 한 박스를 보내주셨어요. 그런 분들 계시고 네. 가끔 가다가 오늘 오신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식사를 이벤트로 다 본인이 부담해주겠다라고 해서 이벤트처럼 그렇게 또 후원해주시는 분들 계세요. 어머나. 예, 그래도 이게 저희가 3,000원이면 100명이면 30만 원이면 네. 청년들이 그날은 하나의 이벤트로서 식사를 하고 맞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100명이 와도 30만 원이군요. 그리고 이제 정기적으로 뭐 2만 원, 3만 원 해서 그렇게 보내주신 분들이 지금 한 100여 분 정도 계셔서 100여 분 정도. 예, 저희들이 운영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 후원하고 싶으면 어디다가 해야 됩니까? 저희가 이제 이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힘에서 전반적인 사랑의 힘. 예, 운영을 주관하고 있고 네. 내용적인 그런 활동은 한국CLC가 회원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결국은 가고 사랑의 힘을 인터넷 쳐서 들어가서 후원하는 그렇습니다. 방법이 제일 네네. 낫겠네요. 거기에 보면 이제 후원 방식이라든가 네네. 저희들 소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후원하게 되고 하게 된다. 네. 한번 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토요일 일요일만 하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십니까? 저희가 운영을 11시부터 2시 반까지 그렇게 길지는 않네요. 네, 5시간 5시간 반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저녁은 5시에서 8시까지. 8시까지. 또 하시고 중간에 이제 2시간 반 정도 브레이크 타임이 브레이크 있습니다. 타임이 있고. 네. 그럼 보통 하루에 한 몇 명 정도 올까요? 보통 제일 많을 때는 한 100여 분까지 오셨고 평균적으로는 50에서 60명 정도 그게 오십니다. 그 점심하고 저녁 합쳐서. 네네. 혹시 점심하고 점심도 오고 저녁도 오는 친구도 있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그럼 걔는 이제 두 끼를 다 거기서
그렇죠. 저희 그 오는 청년 중에 아침에도 오고 점심에도 오고 그런 청년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친해져서 물어보죠. 그러면은 어쨌든 이렇게 주중에 식사를 잘 못하니까 아. 이제 보통 이제 가격이 싼 이렇게 편의점 음식을 먹다가 음. 주말에 이제 저희가 문을 열면은 모락모락으로 와서 이렇게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아침에도 오고 저녁에도 막 헐레벌떡 문 닫기 전에 막 와서 저녁을 먹고 가고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아니 저도 지금 머릿속에 문득 생각났는데 그러면 여기가 모락모락은 그렇다면 딴 데 가서 문간 가서 밥 먹으면 되지 않아라고 갑자기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지하철을 타가지고 거기 가서 왕복만 딱 보니까 딱 3,000원 나와. 맞아요. 그러니까요. 여태까지 우리가 사람들 요새 그 지하철 비용 얼마인지 잘 모르는 분 많거든요. 왜냐면 다 교통카드로 되기 때문에 근데 딱 나오니까 왔다 가면 3,000원인데 차라리 그거 굳이 안 가고 좀 버텼다가 이게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조금 뭐라 그럴까 좀 하여튼 뭔가 좀 생각해 보게 되는 좀 생각이 드네요. 사실 너무 쉬운다고 생각했는데. 식사만이 아니라 이제 식사 후에라도 좀 앉아서 머물다 가도록 하는 거가 저희들 아, 예, 일종의 이제 공유 공간처럼 공유공간. 예, 차도 그러면- 마시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일단 기본은 김치찌개를 먹게 세팅이 돼 있을 거고 그 외에는 또 한쪽 편에서는 이제 차를 좀 마실 수 있고 차를. 먹을 수 있게 어, 하고 어, 어. 있고 간혹가다 청년들이 이렇게 멍 때린다라고 하나요? 네네. 예, 한 3, 40분 이렇게 음. 거기가 이제 풍광이 그래도 금천구에서는 좋은 편이에요. 그렇게 베란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이게 기준이라는 게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와서 보시면 이래서 이랬구나 아, 하고, 네네네. 네, 확연하게 그러면 아시고. 거기 있는 그 차도 마실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또 네. 뭐가 있죠? 지금은 그 정도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러니까 프로그램. 저희들이 주말에 집에만 있지 않고 자꾸 이렇게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면 돈이 된다, 그렇죠, 돈 그렇죠. 든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그 공간에서 지내고 있는데 딱히 돈이 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냥 나갔을 때 그냥 우리가 보통 마실 나간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그냥 부담 없이 찔레찔레 나가서 그냥 동네 한 바퀴 도는 것처럼 그냥 그곳에 한곳 머물렀다가 있다 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그 교환하는 무슨 코너도 있다고. 네, 당근 코너요. 네네네. 당근 코너는 저희가 이제 처음에 환경 차원에서 코너를 만들어서 이렇게 각자 집에 뭐 행사 때 받은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거 새 거 있는데 뭐 사용하지 않는 거라든가 그리고 또 생활용품 중에서 좀 이렇게 다량으로 구매하게 되는 물품들 있잖아요. 네네. 근데 생필품들이 사실 청년들한테 되게 필요하잖아요. 치약이라든가 그렇죠. 휴지 같은 것도.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당근 코너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청년들이 호응도 좋아하고 그리고 또 일단 거기 뭐가 있나 와서 구경도 하고 그러는 게 또 하나의 또 재미도 되어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청년들이 자기가 그 뭔가 물품을 갖고 오면 저희가 교환을 해서 가져갈 수 있게 하거든요. 네네. 그랬을 때 본인이 참여하면서 되게 본인도 뿌듯해하고 즐거워하는 거를 이렇게 느낄 때 저희가 되게 보람이 있는 사실 것 같아요. 뭐 혼자 사는 사람한테 사실 그냥 하나씩 사면 되긴 하는데 네, 사실 하나씩 사는 것보다 묵게드름으로 살면 맞아요. 또 싼 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사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그 집이 짐을 모시고 사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데 그런 거를 내놔서 싸게도 사고 네. 또 이제 그 바꿔가기도 하고 본인이 내가 필요 필요한 없는 거, 거는 갖다 놓고 필요한 걸 가져가고. 그렇죠. 이제 그러면 좀 그런 면에서는 뭔가 조금 더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또 이제 생각. 그렇죠.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그렇죠. 그 네, 표현도 중요한, 있고. 네. 근데 그런 면에서는 뭔가 이게 아까 말씀하신 또 다른 공간이 아니라 나눔도 이루어지고 배도 채우고 그러니까 모든 채우는 공간이 되긴 하겠네요. 네. 그리고 자주 오는 청년 중에는 아예 올 때 자기 패드라든가 노트북을 갖고 와서 저희가 그 마련한 공간에서 느긋하게 차도 마시고 네. 그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혼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편안하는 게 쉬는 것조차도 공간이 넉넉지 않을 때 네. 오히려 저희 모락모락에 오면 좀 더 그래도
안락하게, 쾌적하게. 약간 느낌의 이런 약간 광고 문구처럼 네네. 주말에 어디 가고 싶니? 돈 안 들고 있는 데 있어. 뭐 그러면서 모락모락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아까 전에 그 자매님이 얘기했던 집밥 클래스 뭐뭐까지 가르치셨습니까? 저희가 모락모락을 개설한 지가 1년 조금 넘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올 상반기 사회 이벤트까지 한 5회 정도 수업을 했고, 아, 5회. 네,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를 계획하고 9월부터 이제 청년들을 모집을 할 거예요. 아, 그러면 매달 네, 네, 네. 매달 하는 거예요? 매달 한 번? 네, 마지막 셋째 주 일요일. 네. 그 아까 브레이크 타임 때? 네, 네,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 매달 셋째 주 일요일 3시에서 6시까지. 6시 사이. 네. 그럼 뭐뭐 만드셨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가장 이제 기본을 가지고 있는 게 청년 제철 음식. 아까 얘기했던 제철 그쵸. 음식. 제철 식재료로 만드는 거. 네. 그다음에 쉽게 만들 수 있는 거. 쉽지만 건강하게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 있게 하는 거. 혹시 생약채 먹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또 청년들이 좋아하는 거. 그거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럼 그래서 생야채에다 고기만 던져주면 다 먹습니다. 좋아하는 거 있는데 고기. 그래서 좀 상반기에 그래서 덮밥 이런 걸 많이 덮밥. 만들었어요. 가지덮밥, 가지덮밥. 마파두부덮밥, 마파두부덮밥. 그다음에 뭐 카레도 단호박 카레, 단호박이나 사과나 이런 것들을 좀 첨가해서 훨씬 건강에 좋게. 일단은 예. 지금 들어보니까 고기는 없습니다. 고기도 들어갑니다. 일단 고기 야채가 좀 더 들어가긴 한데 예. 그러니까 좀 80대 20으로. 그러니까 집에 가서 네가 좀 간편하게 네, 해 그쵸, 먹을 그쵸. 수 있는 네네, 뭐 그런 맞습니다. 것들 네. 그런 음식을 네. 만드는 걸 알려주는군요. 네, 그래서 호응도가 너무 좋았고요.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저희가 청년들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어떤 음식을 만들고 싶은가. 그래서 이제 그런 의견을 받아서 스파게티도 만들고. 스파게티.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하반기에는 연말이 껴서 연말에 그런 어떤 파티 음식. 뭐 이런 것들도 해서 좀 다양하게 청년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는 모락모락이 단순히 청년들이 김치찌개를 와서 먹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당근 큰호도 그렇고 집밥 클래스도 네. 그렇고 또 이렇게 김치찌개도 그렇고 그래서 함께 다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이렇게 모락모락 공간을 만들어가는 거여서 집밥도 그 중에 한 부분인 그럼 집밥 거죠. 클래스 만약에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 뭐 참가비 이런 게 있나요? 네, 참가비는 4회 2만 원, 한 해당 5천 원씩. 한 해 네, 5,000원. 그거는 이제 청년들이 그래도 이렇게 좀 기쁘게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라고. 재료비. 예, 재료비도 조금 안 되기는 하는데. 조금이 아니라 아예 안 될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그래도 기쁘게 참석할 수 있잖아요. 5,000원 정도 5,000원 내시면 내고 부담 없고. 그리고 어차피 거기서 만들면 바로 먹기 때문에 그럼요. 밥도 예. 해결이 되고. 그리고 이제 집밥 클래스가 다른 요리 프로그램하고 조금 다른 것은 저희가 요리만 가르쳐 주는 거가 목적이 아니라 함께 먹고 이야기 나누는 것들을 많이. 그럼 보통 이제 신청하면 여태까지 5회 했다고 하시긴 했는데 한 해에 몇 명 정도? 20명 정도. 오, 꽉 차네요. 그래서 많이 오고 계세요. 좋아들 하시고 그래서 어머나. 처음에는 이제 저희도 처음이니까 요리만 가르쳤는데 의외로 청년들이 함께 먹으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이런 표현을 참 잘하고 그리고 이야기도 점점 갈수록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나눔이 일어나요. 어떤 청년이 자원봉사로 이벤트로 쿠키 만드는 것들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해주시고 본인이 그다음에 뭐 이렇게 요구르트, 요플레 이런 것도 이렇게 커피 하시는 분은 그걸 갖고 와서 또 청년들한테 나누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마음으로 따뜻하게 나누는 것들이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또 그 마음을 이렇게 이어받아서 결국은 선한 영향력이 네, 끊임없이 네. 이루어질 수 그래서 있는. 모락모락은 그냥 이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다. 뭔가가 뜨겁게 뭔가 올라야지 모락모락 되는 것처럼 네, 맞습니다. 계속 이렇게도 뜨겁게 저렇게도 네. 뜨겁게 이렇게도 뜨겁게 하긴 하군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로 환대의 공간이라고 환대의 청년들이 공간. 와서 정말 이렇게 존중받는구나 내가 환대받는구나 이런 마음을 좀
느껴가면 좋겠다라는 게 가장 이렇게 큰 목표이죠. 자비님 얘기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여기 모락모락에 이제 토요일에 일요일에 오는 친구들이 혼자 오는 친구가 많습니까? 그럼 좀 누구랑 같이 오는 친구가 더 많습니까? 혼자가 대부분이죠. 예, 1인 청년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많습니다. 왔다가 쿠킹 클래스가 있어.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신청해서 음. 거기 사람들끼리 좀 또 친해지고. 그렇습니다. 네, 네. 아.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모락모락 친구라는 말도 생기고 그러니까 약간 그 위치 그 장소에서 약간 사랑방의 역할을 하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혼자 있는 공동체를 거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한 거죠. 대부분이 거기 살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오죠. 네. 그렇죠. 외부에서 오기보다는. 네. 외부에서도 가끔 와요. 제가 아까 간 김에 딴 데 인 김에 그리고 집밥 클래스 하는 거를 저도 봤는데 음. 저희 팀장님이 테이블 세팅도 너무 예쁘게 해주세요. 네. 테이블보 기본으로 깔고 꽃도 이렇게 조그맣지만 준비를 하고 이래서 그 음식을 거기서 먹으면 저도 기분이 너무 좋아질 것 같은 그런. 매니저분은 잘 배우셔야 되겠습니다. 또 팀장을 승진하려면 이런 그 아까 전에 설거지하다가 매니저 된 걸 굉장히 뚝 붙였으니까 기왕 이렇게 된 거 팀장까지 하셔야죠. 네. 이거 배우셔야 되겠는데 그렇게 이쁘게 한다는 그 느낌. 사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요새 청년애들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아닌 친구들이 있긴 하겠지만. 혼자에 대한 것이 좋아서 하기보다는 두려워서 누군가 함께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니까 그 두려움이 있는데 일단은 뭔가 함께 뭔가 만들다 보면 그건 일단 약간 그렇죠. 보장된 건 아니긴 하지만 서로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보여주면서 저 친구하고 나는 뭐 좀 이게 이런 식으로 하나의 또 그 관계 형성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요새 청년애들 봤을 땐 그 관계 형성하는 게 되게 네, 맞습니다. 어려워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이런 거죠. 요새 식당에서는 혼자 먹는 테이블도 굳이 만든 게 물론 이제 혼자 있는 사람을 그 꼭 배려해서. 배려해서 하긴 하지만 굳이 또 그 혼자인 테이블을 찾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함께 한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앞으로 청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더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또 하실 것 같은데 뭐 어떤 거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제 1년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 식당의 운영도 가능하면 청년들이 운영도 청년 매니저들이 생겨나서 매니저분 잘리신 건가요? 그래서 아니 청년들이 그래도 제 역할은 있을 거예요. 지금 공간지기님은 지금 매니저를 바꿀 생각이 가지고 계시는데 바꾸는 건 아니고 청년들이 좀 청년들을 환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청년 매니저들을 한 4, 5인 정도 양성을 해서 청년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내고 또 운영에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거가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집밥 클래스가 좀 활성화가 되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청년들의 욕구가 되게 다양해요. 또 독서 모임 하기 원하는 친구들도 있고 건강을 좀 챙길 수 있는 것도 좋고 생태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 식물을 가꾼다거나 또 여행 굉장히 다양한 욕구들이 있어서 이런 이제 집밥 클래스나 이런 나눔들을 통해서 청년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묶어지고 그것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내년에는 아마 그렇게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그럼 점점점 진짜로 사랑방의 역할을 청년 하는군요. 공간이 되는 거죠. 네. 사실 관심을 갖는 거에서 또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들이 그거를 또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것 자체가 확실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신 소감과 더불어서 청취자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다 세 분 다 한 번씩 다 한번 얘기해 보죠.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 청년들을 뭘 가지고 한대할까 하다가 이제 이문 신부님에게서 아이디어를 또 실제적인 도움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이문 신부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얘기를 저희들이 좀 했었냐면 청년들이 어떤 사회적인 배경이나 이런 걸 넘어서서 그냥 존재로서 환대받을 수 있는 공간이 이 지역마다 하나씩 꼭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밥은 그런 환대의 매개가 되는 거고 그게 지금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보면 청년들이 내 경제적인 사정이나 이런 거와 상관없이 마음 놓고 가서 뭐 존재로서 그냥 머물다가 편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그런 공간들이
저희가 지금 본당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네네. 지역마다 그런 것들이 다 하나씩 좀 생겨서 청년들이 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사실 얘기 들어오면 각 지역마다 본당이 하나씩 있어서 만약 주일날 점심이라도 조금 제공해 준다고 한다면 좀 이제 좀 사항이 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또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공간이죠. 네. 또 두 분은 저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우리 모락모락을 좀 더 알릴 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기쁘고요. 그리고 청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실제 집에서 뭐 조리 도구라든가 이런 게 여의치 않아서 실제 뭐 그냥 밥이라도 해 먹을 수 없는 그런 청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 주말에 주눅 들지 말고 그냥 편하게 뭐 슬리퍼 끌고 와도 좋으니까 와서 이렇게 따뜻한 밥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찌개 끓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편하게 왔으면 좋겠다 그 말 하고 싶어요. 네. 사실 쿠킹 그 클래스 때문에 말씀드리면 대부분 이제 요새 밥 한다면 전기밥솥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전기밥솥 큰 차지 하거든요. 냄비만 만드는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지. 네, 그것도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저희들은 있습니까? 압력밥솥으로 압력 불로 냄비밥도 해요. 남비 집에 압력밥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할 먹으려면 냄비밥도 네. 가능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마지막으로 하신다면. 네, 저도 뭐 모락모락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하셨으니까 집합 클래스 조금 더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어쨌든 요즘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운동이 먹거리 정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먹거리 정의 운동은 누구나 다 건강한 먹을거리를 먹을 수 있는 권리거든요. 청년들, 어린이, 가난한 사람, 부자 똑같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모락모락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가장 우리가 열악하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을 그래도 한 끼라도 더 많이 나누면 좋겠지만 한 끼라도 밥을 주고 또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 꼭 금천구에 있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요리 클래스는 각 지역에서 와도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왔으면 저의 곧 마감되죠. 사명으로 남희정 함께 하도록 선배님은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쿠킹 클래스 얘기하더니 마지막까지 쿠킹 클래스 홍보로 끝내는 네. 걸로. 지금까지 좋은 말씀해주신 청년 공간 모락모락의 신광시 알로시오 공간지기님과 김옥희 아가다 매니저님 그리고 남희정 루치아 팀장님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 추분인데요. 추분은 본격적으로 가을 수확이 시작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봄에 씨 뿌리기는 며칠 미룬다 해도 한 해 농사에 큰 지장이 없지만 가을 거지는 적당한 익을 때를 놓치지 않아야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분이 되면 농부의 마음은 더 바빠지고 부전해진다고 합니다. 농부들처럼 우리의 가을도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의 삶을 좀 더 부지런하게 살피는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은 살아입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저는 다음 주에도 주일 오후 2시에 찾아오겠습니다. 이 방송은 홈페이지에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김시연, 이향걸이 부르는 야곱의 축복을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오석준 네오신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